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정시설 등 대규모 수용시설의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교도소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찬영 기자입니다. 수용자 600명이 넘는 제주교도소. 총무과 소속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실시된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부인의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 제주교도소는 직원 확진에 따라 외부인 출입과 면회를 전면 금지시키고 수용자와 교도관 등 800여 명에 대한 긴급 전수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혹시 교정시설에 무증상 감염자나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신속히 차단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교도소 재소자는 640명으로 정원 500명을 초과한 상황.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에 대비해 교도소 한개동 전체를 격리병동으로 쓰거나 동일 집단 격리하는 코호트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도 직원 1명으로부터 감염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중 확인되는 밀접 접촉 재소자는 1인실에 수용하고 접촉이 없는 재소자는 다른 건물로 이동시키고 구내 식당도 폐쇄시켰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그 확진자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 코호트 격리식으로 가져가거나. 이런 가운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사과 직원이 가족으로부터 감염돼 해당 사무실이 임시 폐쇄됐고 전체 직원 59명 가운데 50명이 자가격리되면서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확진자는 평소 통근버스를 이용해 같은 버스를 타고 다녔던 직원 20여 명도 자가 격리됐습니다. 경로가 확인이 필요한 그 확진자들, 숨어있는 확진자들을 파악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코로나가 아니겠지라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빨리 검사를 받아서 코로나가 아님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여 명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는 10명 안팎으로 줄어든 상황. 하지만 한라사우나와 직업재활센터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가족 간 감염은 집단 시설 등으로까지 번지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항 앞바다에서 뒤집혀 표류하다 방파제에 부딪혀 침몰한 32명민호의 선체 일부가 어제 인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선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인양 작업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32명민호는 오후가 돼서야 서서히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 유실에 대비해 선체를 그물로 완전히 감싼 뒤 인양을 했는데 사고 엿새 만에 물 밖으로 나온 배는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4시간 넘게 진행된 인양 작업에서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만기를 먼저 물 밖으로 꺼낸 뒤 선미 부분에 대한 인양이 진행됐습니다. 인양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근처 바다를 수색했는데 이때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원 65살 장모 씨였습니다. 배가 전복된 뒤 6시간 동안엔 선원 5명이 배 뒤편 선실 안에 모여있다는 휴대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었지만 인양한 배 안에선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다른 쪽면 파손된 공간을 통해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종자들이 위치해 있던 침실 부분이 한쪽 부분이 완전히 파손이 돼서 그쪽 부분 아마 흘러나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7명 가운데 선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 3명의 시신만 발견되고 나머지 한국인 1명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3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사고 해역에는 비가 내리고 파도까지 높아지는 악천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경과 해군은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제주는 지난해 경제와 문화 등 지역사회 곳곳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관련 업체들의 휴 폐업이 줄을 잇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제주 MBC는 2021년 새해를 맞아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제주 관광 산업을 진단하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코로나19가 바꾼 제주 관광의 실태를 살펴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얼음 슬라이드와 다양한 놀거리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한 대형 실내 관광업체. 놀이기구는 멈춰섰고 방문객이 없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며 지난해 매출은 재작년보다 80%나 줄어든 상황. 직원들을 무급휴가 보내며 버티고 있지만 시설을 운영할수록 하루하루 적자만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지금 무급을 간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걱정되고 막막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내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 대체 수요가 몰린 제주. 연말 확진자가 급증하고 특별방역 행정명령이 발동되며 관광객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은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무엇보다 안전한 여행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실내보다는 실외, 유명 관광지보다는 인파를 피해 혼자 또는 소수의 가족과 쉴 수 있는 곳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진 겁니다. 실제로 편백숲으로 유명한 서귀포 휴양림은 탐방객이 지난해보다 30%나 늘었고 한라산과 오름은 훼손이 심각해질 정도로 탐방객이 늘어 올해부터 탐방 예약제와 휴식 연제가 확대 시행될 정도입니다. 좀 실내로 가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밀집되고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좀 실외로 뭐 오름이나 이렇게 해안가로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놀러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고 하니까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숙박시설도 가성비보다는 방역과 안전이 우선 고려되면서 5성급 호텔을 중심으로 예약률이 80%를 기록하며 숙박시설 평균 예약률의 2배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변화된 관광 트렌드는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있더라도 안전이라는 요소가 결핍돼 버리게 되면 절대 관광을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 관광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뭔가를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한 상황에 직면한 제주관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제주 관광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제주를 찾는 일일 관광객이 10,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연말연시 연휴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 외국인 관광객은 58,000여 명으로 크리스마스 연휴 66,000여 명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2일의 경우 하루 방문객이 9,400여 명으로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된 때를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분양 전환 시기를 맞은 광양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을 보완한 임대주택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해 5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광양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지난 6월 이 아파트는 분양 전환을 시작했는데 입주민의 90%가 우선 분양 전환에서 탈락하자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 사이에서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입주 이후 분양 전환 시기까지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지켰는데도 무려 770여 세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한 300세대가 제출을 했는데 적격을 받았다는 세대가 아무도 없어요.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동용 의원이 우선 분양 자격 요건을 개정한 법안을 발의해 입주민들에게는 승소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명의 이전을 미룬다면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분양 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에게 시가 승인한 분양가보다 1,000만 원이나 더 많은 불법 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을 받고도 여전히 명의 이전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납부는 해놓고 지금 아직 뭐 다른 진도가 나가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 회사에도 물어봐도 우선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하고. 입주민들은 신성토건이 자금 능력이 부족해 분양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상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하려면 먼저 주택도시기금을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성토건이 상환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세대당 6,400만 원씩 모두 540억 원에 이릅니다. 신성토건은 재정 여건이 불안한 건 아니며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분양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신성토건은 대출 거치 기간이 끝난 지 4년이 지나도록 도시주택기금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에만 마이너스 4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본금도 고작 19억 원뿐이었습니다. 신성토건이 이대로 파산이라도 한다면 도시주택기금 상환 책임을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 부실한 건설업체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옛 대한항공 사택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MDM그룹은 최근 사택을 철거하겠다고 제주시에 신청했고 현재 2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대한항공 사택은 1979년 2층 빌라 22동으로 지어졌는데 MDM은 지난해 사택 부지 9,500제곱미터를 28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오늘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고요. 눈과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강추위가 몰려오는 시기인 절기상 소환입니다. 절기에 맞게 낮 기온도 어제보다 약 2도 정도 내려가겠고요. 이번 주 내내 강한 추위에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북쪽 시베리아 부근에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한파가 지속되겠는데요. 제주도는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가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주말까지 눈비가 내리겠고요. 산지에는 최대 50cm 이상의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폭설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9도, 동부는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북부와 서부, 동부가 7도, 남부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해상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파고가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레부터 강풍과 적설로 인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낮 기온도 0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고요.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후부터 시작돼서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임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내정됐습니다. 강황수 신임 청장은 올해 58살의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고와 원광대를 졸업한 뒤 1989년 간부 후보 37기로 경찰에 입문해 전북 완주와 완산경찰서장, 전북경찰청 2부장, 경찰수사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에 첫 환자가 이송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서귀포 의료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온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11명을 오늘 서귀포시 서호동 제주혁신도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치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방사선사 1명이 배치됐고 시설 운영 관리 21명과 군경, 소방인력 21명도 투입됐습니다. 제주시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음식점과 유흥시설, 숙박업소 등 중점 관리 시설을 점검한 결과 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4곳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다시 위반한 음식점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밤 9시 이후 식사를 제공하거나 출입자 명부 미작성, 5명 이상 동반 입장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수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 수배자에 대해서도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도 오는 11일까지 재판을 중단하고 구속영장 심사 등 시급한 사건만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